안녕하세요.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2024년 보험업계의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은 IFRS 17과 킥스가 시행된 첫 해였는데요. 회계기준 변경 효과로 보험업계의 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증액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요. 손해보험업계는 업계 전반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운데 차트는 세븐틴 도입 효과를 고려해서 손익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의 상당 부분은 회계기준 변경 효과로 설명이 되고, 세븐틴 도입 효과를 배제할 경우 이익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다른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생보업계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RBC 비율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손보업계는 킥스 비율이 작년 말 RBC 비율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CSM 규모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험 포트폴리오 구성상 손해보험 업계가 CSM 확보 측면에서 유리했고 보험 부채의 이율도 낮은 편이어서 신제도 도입 부담이 전반적으로 작았습니다. 생보업계는 킥스 비율의 업체별 편차도 매우 큽니다. 퇴직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편중도가 높은 회사들, 그리고 외형 대비 자본력이 미흡한 일부 회사의 경우에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보험업계 사업 환경은 중립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환경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겠고요. 따라서 신계약 영업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시장 금리는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투자 수익률은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금리부 자산 처분이익과 평가손익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체별로 상이하겠습니다.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자산 금리 민감도보다 높은 회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킥스 비율의 금리 민감도 자체가 RBC 제도 하에서보다는 완화됐기 때문에 지표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24년에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 관리 측면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특히 운용자산 중에 대체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지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실적인데요. 생보업계는 기저효과로 보험료 수입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초까지 생보업계의 저축성 보험이 크게 증가했었는데요. 이는 10년 전에 취급했던 저축성 보험의 만기 도래 물량 그리고 해약 물량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까지 저축성 보험 물량이 경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했고 보장성 영업 환경도 밝지 않기 때문에 24년에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신계약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업계는 저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신계약 영업 여건이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보험은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겠고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수년간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여서 보험료 인하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익과 재무 건전성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IFRS 17이 도입되면서 보험 손익이 제고되고 또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IFRS 9 도입으로 투자 손익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태고요. 작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의 평균 부담 이율이 상승한 점도 투자 손익 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하 우려가 계속되겠습니다. 2024년에도 국내외 부동산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이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건전성과 수익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킥스 비율은 제도 정교화가 지속되고 있고 또 금리 변동 영향에도 노출되어 있지만 그 영향도는 업체별로 상이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중대형 생명보험사의 대응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형사들의 자본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험업계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장기 계약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신제도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지표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제도 도입 이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회사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고요. 반대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개선 방안과 해당 방안의 실행 경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업체별 현황과 저희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 변동성 측면입니다. 2023년부터 세븐틴과 나인이 적용이 됐는데 세븐틴 도입으로 보험 손익은 안정화된 반면에 나인이 적용되면서 투자 손익의 변동성은 높아졌습니다. 금융자산을 OCI 자산이나 상각 후 원가 측정 자산으로 분류하는 조건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즉 FVPL 금융자산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투자 손익이 변동하는 폭도 이전 대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투자 손익 변동성이 전체 수익성 변동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업체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보험 손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보험 손익이 투자 손익 변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겠지만 보험 손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투자 손익 변동이 그대로 전체 수익성 변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 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 CSM 상각이익이기 때문에 대규모 CSM을 보유한 손해보험사들이나 중대형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손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 저축성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들은 CSM 규모가 작고 영업이익 중에서 투자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 변동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시장의 제반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전체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투자 건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이후 보험업권에서도 고정이하 대출채권, 고정이하 유가증권이 증가하는 추세고 대부분이 부동산, SOC, 기업금융 같은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업체별로 보유 리스크 수준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생보업계보다 손보업계의 자산 리스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고정이하 자산의 증가 속도도 손보업계가 좀 더 빠른 편입니다. 보험업권이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는 보유자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건당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실화되는 건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 파악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어서 건전성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 이슈입니다. 굵직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제도의 정교화 작업은 24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선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기준이 단계적으로 변경되고요. 기초가정위험액, 즉 예실차 위험액이 24년부터 도입됩니다. 각각 가용자본을 감소시키고 요구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소인데요. 대응력은 업체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 생보사와 선보사의 킥스 대응력은 우수합니다. 산출 기준 강화에 따른 하방 압력은 존재하겠지만 신계약 취급을 통해서 CSM을 확보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이익 창출력도 이전 대비 크게 제고되었기 때문에 킥스 비율 변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킥스 비율이 미흡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이 15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대응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소행사의 경우 CSM 확보 능력이나 이익 창출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 버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 그리고 경과조치 적용 효과가 큰 회사는 추가적인 관리 부담도 존재합니다. 24년 자본성 증권 발행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3년 발행액은 3.2조 원으로 생보사와 중소형 손보사 위주로 발행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도 차원 목적 그리고 킥스 비율 재고 목적의 발행이 이어지겠지만 주로 중소형사에서 관찰이 되겠고 킥스 비율이 20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보험사들은 조기 상환 물량을 차환 없이 순상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코코본드 발행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발행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바젤 규제와는 달리 킥스 제도의 경우 코코본드가 아닌 일반 자본성 증권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성 증권 발행이 필요하다면 코코본드가 아닌 일반 호순이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 개정 이슈입니다. 2023년 신제도가 도입이 됐고 연간 실적이 내년 3월에 공시가 됩니다. 세븐틴과 킥스 도입 영향을 반영해서 저희도 평가 방법론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4년 1분기 중에 드래프트를 공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방법론은 2023년 결산 실적을 반영한 평가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신제도 도입으로 유효성이 저하되었거나 산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지표를 제거 또는 다른 지표로 대체하고 회사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 지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FRS 17 도입으로 CSM이라는 지표가 새로 등장했는데요. 이 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3년에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CSM이라는 지표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제고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븐틴 전환 시점의 회계 정책에 따라서 CSM 규모가 다르게 산출되는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즉 세븐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CSM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을 소급해서 산출했는지가 CSM 규모에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 CSM은 지속적으로 상각될 것이고 신계약 CSM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 방법에 따른 영향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체 간 비교 가능성을 검토해서 CSM 지표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험업권의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